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시 않은가 보죠?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글로벌 기독방송 신문, 우리 GGB TV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평생건강 홀로서기, 다시 말하면 성령님 모신 우리 몸 바로 알기 캠페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특히 이 시간에는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 자, 다시 뭐라고요?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 자,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왜 갈까요? 아프니까 합니다. 내가 설령 암으로 인하여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도 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증상을 알지 못하면 다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즉석 통증 해소법이라는 건 늘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통증이 오는가? 그러면 그 분명히 시작이라는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시작이라는 원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피, 혈액, 피는 건강의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부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서 마이크랜다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 위로 머리가 슬며시 지나가고, 그러니까 풍부형다워요. 자, 오늘 이런 수업 시간 재밌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는 건강의 답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몸 전체에 약 100조에 가까운 세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죠? 피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100조에 이르는 모든 세포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다시금 재생을 하고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세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바로 피입니다. 근데 피는 우리가 다른 말로 혈액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의 유무는 무엇에 달려있다? 피의 깨끗함의 유무, 건강한 피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몸에 어디에 어떠한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통증은 누가 알려준다 그랬죠? 뇌가 알려준다 그랬죠. 그럼 심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유라는 것은 그 아픈 그 통증의 부위, 첫 번째, 무엇이 잘 안 될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거기 세포들은 점점점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세포들은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심지어는 그 세포가 재생이 돼야 되는데 재생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세포는 세포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하여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흐르는 물도 지속적으로 흐르면 그 물은 어떻게 되죠? 깨끗한 물이 흘러요. 근데 그 흐르는 물이 정체되고 쌓이면 뭐 할까요?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도 같은 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잘 된다는 것은 뭐가 흐르는 거죠? 피. 또 뭐가 잘 소통되고 있는 거죠? 피. 피는 왜 소통되죠? 우리 몸 전체에 약 100조 개에 이르는 세포에 12만 킬로가 넘는 혈관을 통하여 곳곳에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쯤 얘기했으면 피의 역할은 얼마큼 이해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는 쉽고도 단순하고도 재미있게 가는데 바로 뭐냐? 피는 만들어져야 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났을까요? 피는 매일같이 만들어야 할까요? 한 달에 한 번만 만들까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약 30ml, 예를 들면 한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된다고 얘기하죠. 그 피가 매일같이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하루 세 끼?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먹는 것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죠? 피. 그러면 피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는 무엇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 그런데 꼭 음식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물도 있을 수 있어야 하고 산소도 들어가야 하고, 이 모든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건강한 피, 깨끗한 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부터 구별이 돼야 합니까? 아무거나 먹어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 음식이라는, 입으로 들어가야 할 음식부터 구별화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은 좀 더 쉽게 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보고는 이 음식은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겠다. 어떤 음식을 보고는 이 음식은 피가 탁하게 되겠다는 걸 웬만큼 알까요? 모를까요? 웬만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비유를 좀 자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먹음직스러워요. 두 번째, 맛있음직스럽습니다. 세 번째, 저걸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욕심으로 알게 돼요. 네 번째, 저걸 먹게 되면 기분이 좋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 예를 들어 술을 좀 비교해. 물론 술도 하루에 적포도주, 소주잔 한 잔 정도 마신다는 건 자기들 그건 좋다라고 뭐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 보겠습니다. 담배를 비교해도 술을 비교해도 또 우리가 뭐 마약을 비교해 보더라도 맨 처음엔 그건 누가 거부할까요? 두뇌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 쓰고 맵고 이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캑캑거리질 않나. 그런데 그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걸 우린 뭐라 그러죠? 익숙하게 됩니다. 근데 익숙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함정이 따라옵니다. 근데 좋은 의미의 익숙함은 반드시 아름다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부도덕하고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그 것들은 반드시 악한 무리의 함정이 기다립니다. 궁극적으로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담배를 끊지 못하게 되는 등등의. 근데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밀가루. 이 밀가루라는 통밀을 바로 밭에서 수확하고 그것을 통밀 면을 만든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밀가루는 보통 국내산이 많을까요? 대부분 수입할까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그놈의 밀가루는 1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썩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들어가죠? 방부제.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가루의 대부분 뭐 우크라이나, 미국, 평야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는 게 대부분인데 그 비행기가 뭘 뿌리고 날아가는 거 봤어요? 제 주변 농약을 엄청나게 뿌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수확량을 늘기 위해서 뭘 조작하죠? 유전자를 조작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할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이고, 또 우리끼리 얘기하면 많이 이런 이야기를 접했고, 또 따로 나가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선상님이 돼야 할 사람들이니까 다 아시고 계신 내용이지만,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러한 밀가루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우리가 사이다라든가 콜라라든가 세상에 좀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하나, 정말 좋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음식인데 이거를 잘못 로스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커피라는 게 있어요. 커피. 그런데 이 커피라는 것은 원래 굉장히 좋은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커피를 대부분 먹게 되면 그 커피는 도움이 될까요? 어마무시하게 해가 될까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이 커피를 갖다 이렇게 하면 커피에서 날 잡아 거시기 하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일단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구별하고 선별하고 내가 선택해야 할 모든 음식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 입부터 항문까지를 우리는 구멍이라고 표현합시다. 입구멍부터 항문 구멍까지는 함께 뭐하고 있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간 건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항문으로 나가기 위하여. 입으로 들어갈 땐 내가 머리에 기가 막힌 걸 줍니다. 어저께도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띵호야인지.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소화가 되게 하기 위하여 뭐합니까? 씹어야 돼요. 자, 씹는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오늘은 일단 넘어가고, 일단 음식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음식이 들어가고 나면 반드시 위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소화를 시키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소화기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소화기관.
그래서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 이야기하죠. 자, 또 이렇게 줄여가도록 합시다. 음식이 들어가 입에서 열심히 방앗간에서 빠듯이 일을 하고, 그리고 침이 충분히 섞여야 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침이 충분히 섞여가지고 이미 다 소화가 어느 정도 돼서 위장에 내려가면 위장에선 부드럽게 다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모든 효소를 발동하고 끄집어내서 전부 다 이제 발효시키기 위한 준비가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부의 온도는 37도가 유지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37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무엇에 적정한 온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발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도 무엇이 돼야 한다? 발효가 잘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 음식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식초를 만들어서 식초가 노벨 그 식품학상을 3번을 받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다 무엇을 제대로 잘한 것이다? 발효를 잘 시킨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하여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무엇을 잘하면 좋은 게 된다? 발효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미 그런 발효 능력을 이미 다 준비해 주셨을까? 안 해 주셨을까?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병들어 그 발효 능력이 떨어지고 그 발효의 양이 부족하고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여 뭘 연구했어요? 발효 식품을 연구하여 이것을 먹으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암이 낫고 뭐가 낫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틀린 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대로 되었어야 하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만큼 도움이 되는 물질로 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두말할 나위가 없죠. 자, 2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먹었어요. 그 먹기 전에 그 발효식품이다, 먹기 전에 기능식품이다, 먹기 전에 음식이 있다. 그것에 대한 에너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먹기 전에 그 에너지가 있을 때 뇌에서는 그 에너지를 간파할까 못할까? 여러분들 이건 조금 좀 별 이상한 소리 다 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오랜 시간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가운데 보니까 바로 어떤 음식이 있을 때, 어떤 기능식품이 있을 때 그것에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뇌는 딱 감지하더라고요. 왜? 그것이 좋은 거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일 때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면 그 입으로 들어간 안 좋은 음식물에 대한 안 좋은 에너지가 생기면 우리 몸에는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근데 그 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해되는 음식을 먹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술을 한잔 진하게 땡겼다. 그 다음날 어때요? 몹시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이유도 이유지만 그렇게 술이 들어가서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것을 분해하고 해독은 누가 해야 할까요? 간 등등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겁니까?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되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다. 일주일에 5번을 반복하고 있다. 그 간땡이는 어떻게 될까? 간땡이는 자빠지지 힘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간이 간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간에서는 지방을 분해합니다. 쓸개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분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밀려오는 지방이 간의 문턱 앞에 쌓여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처리 못하다 보니까 간이 쌓여 안 쌓여?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러죠? 지방 간이 되는. 그럼 지방이라는 건 체온이 떨어지면 굳어질까 안 굳어질까? 굳어지다 보니까 딱딱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꼭 간에만 들어가 있어요. 넘치다 보니까 혈관 속으로 들어갈까? 그래서 혈관에 있는 걸 피라 그래요. 근데 지방이 높아진 거를 높을 고자를 쓰니까 뭐라 합니까? 고지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고지혈이라는 것이 어딘가를 막아 안 막아? 그것이 뇌혈관을 막게 되면 치명적인 영향을 오는 등등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피를 만들기 위한 것을 우리 뇌는 미리 간파하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사인이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어떤 사람인데 멀리 얘기하고 저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저는 믹스커피를 한 잔 딱 먹잖아요. 2, 3분 안에 저의 위가 뒤집어집니다. 난리가 나요. 그리고
뭐 어저께 그냥 이렇게 또 얘기하면 전 뭐 얘기하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베이커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빵을 하나 사 먹었다. 그 한 10분 안에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진다는 게 뭐냐고 질문해서 속이 쓰리고 아프고 메스껍고 별의별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신물이 올라오고 이런 것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위는 아주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의 위는. 그 제가 위가 이렇게 민감한 거는 아마 다음에 간증 시간에 어떤 기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처럼 우리 뇌는 우리 몸 자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방어 기전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게 좋아요? 정보를 통해서 듣고 막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 풍구용 체험해. 뭐 마약도 먹어보고 쥐약도 먹어보고 뭐 이것도 다 먹어보고 해보라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이제서 얘기하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마 들으시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저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와야 돼 말아야 돼? 그 여기 오시면 돼. 그래서 매주 월요일 2시에 이곳에 오시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지 않고 미워해요. 세상에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이렇게 하면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뻥인 게 얼마나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무슨 체험으로? 산 체험으로 뭘 버려가면서 돈을 버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해오고 살아오셨습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5살짜리 아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5살 그분은 아마 경험을 못했으니까. 하지만 저희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도 적어도 40대, 50대, 60대 아니 저 98세신 분도 지금 보고 계시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처럼 우리가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부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하고 난 뒤에는 가능한 꼭꼭 씹을수록 좋다는 건 다 아십니다. 아밀리아제? 아니 치매는 그 성분이 있으니까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럼 다시 위장으로 해서 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장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위장이 일한다는 일 자체는 위 기능이에요. 위장이 어떻게 하는 걸까? 위 기능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기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위 기능은 정상이어야 할까? 비정상이어야 할까? 다시 우리가 얘기합시다. 우리 몸 속에는 위뿐만이 아니고 오장육부라는 게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럼 그 오장육부라는 거 다 합치니까 5 더하기 6이니까 뭐죠? 11개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11개 장기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12개입니다. 그 12개가 된 이유는 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몸에 11개, 12개의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는 무엇을 하기 위한 장기다? 피를 만들고 피를 돌리고 피에 더러운 걸 다시 회수하고 그 외에도 등등등 일을 하고 결국은 불필요한 거 몸 밖으로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약 12만 킬로가 넘는 모든 혈관은 우리 몸 전체의 100조 개의 세포에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피 속에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피 속의 산소 포화도 또 물, 왜? 피 속에 약 83%가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물은 좋은 물을 먹어야 돼? 안 좋은 물을 먹어야 돼? 좋은 물이 어떤 거죠? 그건 너무 나간 거고 좋은 물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자연이 녹아 숨쉬는 물. 왜? 우리는 자연수를 먹어야 합니다. 누가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자연수라는 것이 있는데 자 물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지구가 다른 별과 다른 건 무엇이 풍부하다? 물이 풍부하다. 물 속에는 산소가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H2O라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은 왜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은 무슨 역할을 한다? 정화작용을 합니다. 뭐예요? 정화작용. 그리고 물은 반드시 돌고 도는 데의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그럼 봅시다.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니다. 뭐가 증발하죠? 수분으로 증발합니다. 그것이 올라가서 무엇이 되죠? 구름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구름이 쌓이고 모이고 그것이 무거워지면 뭐로 떨어진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로 떨어지죠. 이제 비로 떨어질 때 비는 그냥 떨어질까 아니면 대기에 있는 오염물질을 한껏 흡수하고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런 시기가 오니까 지금이 이제 뭐 이제 9월 초니까 아직 안 그러지만 한겨울에 무슨 비? 산성비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 유리창이 어떻게 됩니까? 누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모든 오염물질을 다 비가 쓸어 담아서 다시 대기에 떨어지면 그 물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땅 속인데 땅은 뭐로 돼 있죠? 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흙 속으로 들어가요. 흙 속으로 들어가면서 비는 또 한번 뭘 하느냐? 뭐 또 한번 목간을 해. 뭘 한다고요? 아니, 우리 어머니 옛날 목간탕 해가지고 저도 지금 입에 배 있는데 목간을 해요. 이렇게 목욕을 하고 그 틈 사이를 지나 깨끗한 물이 다시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 쌓여 있는데 그 쌓인 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땅 속에는 또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 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돌 속에 물을 가둬놓은 물을 뭐라 하죠? 안반수라래요. 그러면 안반수라는 것도 정체되어 있을까? 움직일까? 움직여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훈구 형 어떻게 알았어? 그래야 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땅 속에 있는 안반수는 한 시간에 몇 메다를 간다며 몇 메다. 다시 땅 속에 있는 안반수는 한 시간에 몇 메다를 지나가요. 그런데 땅 속에 있는 안반수가 몇 메다가 지나가는 것이 우리 땅 지면 위에 있는 그 물에 비하면 압력은 에너지는 훨씬 큰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큰지 물 얘기는 너무 길게 이걸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땅 속의 정관을 뚫고 200m 아래에 물을 갖다 뚫었어요. 그 물은 솟구칠까 안 솟구칠까? 하늘 꼭대기로 솟구칩니다. 그 어마어마한 압력을 담고 있는 물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은 궁극적으로 땅 속에서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반이라는 그 돌과 돌 사이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바로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할까 안 할까? 정말 무지무지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에너지가 땅 겉으로 올라오는 것을 뭐라 그러죠? 수맥이라 그래요. 수맥 에너지. 그래서 수맥 에너지는 직진으로 올라갈까? 꼬불꼬불 갈까? 직진으로 갑니다. 강한 에너지 팡 뚫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수맥 에너지는 지상층 3층 이상은 잘 못 가지만 아무튼 그 에너지의 파동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맥도 좋은 수맥이 있고 나쁜 수맥이 있다는 것도 그런 건 다음에 또 이야기합시다. 저는 물의 얘기도 했어요. 이처럼 우리 몸에 거의 63%가 뭘까요? 수소예요. 수소가 있어요. 수소. 근데 물 속에는 무엇과 무엇이 들어있죠? H2O가 들어있어요. 수소 2개에 산소 1개. 그런데 이 물에 대한 것이 수소를 머금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수소를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소는 우주의 약 75% 이상이 수소로 되어 있다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주에 올라가게 되면 수소가 꽉 찼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없죠? 거기에는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산소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걸 알고 가야지 우리는. 산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산화라고 합니다. 뭐 하게 한다? 산화. 그러면 산화를 갖다가 한글로 바꾸면 뭐가 될까? 썩음이 돼요. 뭐라고요? 썩음. 그러면 산화작용이라는 건 결국은 염증화, 썩음화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 혈액순환이 안 됨으로 인하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이제 썩어서 흙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 거 볼 때 우리 몸은 흙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처럼 수소에 관계된 거, 산소에 관계된 거, 물에 관계된 거. 자, 또 수소에 대해 결론적으로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 몸의 63%에 대한 수소는 결국은 우리 몸을 무엇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수소가 하는 역할. 그건 답을 드린다면 내가 우주로 날아갔어요. 내가 죽어서 우주로 우리 몸이 날아갔습니다. 100만 년이 지나도 썩을까 안 썩을까?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수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몸의 산화를 막죠. 근데 우리 몸에 산화를 부추기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그걸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바로
활성산소예요.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는 것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활성산소를 잡는 게 바로 무엇이다? 수소가 잡아요. 너무 재밌게도. 근데 우리 몸 목 위에까지는 비타민도 올라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먹는 많은 비타민 C는 우리 몸속에 뭘 잡는데 주로 많이 사용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잡는 역할을 비타민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면 뭐가 많이 생겼다는 걸까? 활성산소가 많이 생겼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지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피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이제 결론으로 가고 끝내겠습니다. 입구멍부터 항문구멍까지 뚫려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갈 때는 음식이었지만 바로 항문으로 나올 때는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죠?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몸 전체의 모든 찌꺼기 가운데 혈관에서 피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 당겨서 다시 나오는 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소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소변. 이걸 한글로 뭐라 그러죠? 오줌. 그럼 대변을 한글로 뭐라 그러죠? 그냥 똥이라는 거예요. 근데 똥이라는 것은 너무 재밌게도 우리 한글에 디귿자가 두 개의 이응자가 붙은 걸 뭐라 그러냐? 돈다는 뜻이에요. 한글에. 그래서 똥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다? 몸을 돌고 돌고 빠져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런 걸 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변은 먼저 이렇게, 다 같이 손을 이렇게 보십시오. 대변은 물 위에 떠야 돼. 대변은 황금색이어야 돼. 대변은 바나나 같이 나와야 돼. 대변은 반드시 냄새가 없으면 더 좋아요. 대변은 잔병감이 없어야 합니다.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으로 좋게 해야 합니다. 그 대변은 반드시 마지막 7번째는 휴지가 필요 없는 변을 봐야 돼요. 이처럼 이 7가지 변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자,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무엇을 잘 만드는 결과치다?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종말 처리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는 뭘 돌아야 할까요? 오장육부를 돌고 돌아 대변과 소변으로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 오장육부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일을 했다는 것일까? 비정상적인 일을 했다는 것일까요? 정상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바로 피는 깨끗하게 생산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대변이 이 상태로 적어도 몇 개월이 유지돼야 할까? 최소한 3개월 내지 4개월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피 약 성인이 15리터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피가 완전히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4개월 가까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 몸속에 있는 피를 완전히 깨끗한 피를 바꾸려면 적어도 몇 개월은 내가 눈 딱 감고 고생해야 되지? 4개월 이상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4개월 이상을 정말 악을 물고 이를 악물고 정말 음식부터 시작해서 운동부터 산소부터 물부터 잠자는 것부터 장운동부터 따뜻하게 하는 것부터 열심히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피는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세포도 건강한 세포예요? 비리비리한 세포예요? 이렇게 내 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여러분들 해야 할 거. 첫 번째, 정확한 정보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이해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선택입니다. 네 번째, 뭐 해야 할까?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 해야 할까?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5가지를 적어도 가지고 4개월 이상만 노력한다면 좋겠지만,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두뇌의 운영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두뇌의 운영 능력이 기준이 100인데 나는 20밖에 일을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운영 능력이 80배의 일을 하고 있다. 결과치는 뻔한 거죠. 또 한 가지, 오장육부 내장의 그 기능이 정상이어야 할 정상 기능이 정상이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그럴 때도 분명히 문제는 오죠. 이 모든 건 같이 다 해결해야 될까? 어느 한 가지는 빼놓고 해야 될까? 이거는 같이 해결해야 돼요. 다. 음식에 대한 거, 정확한 정보, 그리고 두뇌의 운영 능력 극대화, 활성화, 그리고 내장 기능의 부조화된 것을 내장 기능을 조화롭게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부수적인 운동 등등등이 따라붙어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알고 가야 될까요? 이것만 먹어봐. 이거 하나로 가야 할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우선 이 대변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대변을 만들기 위한 이것은 음식으로도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바로 먹기만 해도 3일, 4일만 먹어도 대변이 물 위에 뜹니다.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바나나 같이 나옵니다. 냄새도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휴지가 없는 변으로 만들어가는 이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크게 좀 대답해봐요. 결국 이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얘기한 꼴이 돼버렸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맛을 봐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아, 이 대변을 얘기했구나. 3, 4일만 지났는데 황금색 변이 팔뚝 많은 게 딱 뜨고 있다. 대변은 보고 오라래요? 싸고 오라래요? 대변은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대변을 매일같이 체크해야 돼. 적어도 이제 진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서로라면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한다? 서로가 대변을 확인해 가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의 변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무슨 냄새가 나는지, 얼만큼 묽은지, 색깔이 어떤지 다 그 이유가 엄마들은 이미 아이를 키우면서 의사가 됐어, 안 됐어? 반의사 다 됐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플러스 알파만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금색 바나나 변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는 건강의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 이어질 거를 약속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